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니어 정보 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아직까지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께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소득 하위 70% 별표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즉,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680.000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6.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은 한 분이 하셔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셔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령 시니어분들 중에는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 내 명의의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집에 별표 무료로 거주하실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이 넘는 자녀 소유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신다면 해당 집값의 0.78%가 연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약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월 약 65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과거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재산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속 반영된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의 가치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통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신 경우라면 이 또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시에는 보유 차량의 가액도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기량이 3.000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등록하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의 가액 전체가 월 소득 인정액에 전액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차량에 본인의 지분이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 단 1%의 지분만 있더라도 공동명의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간주되어 반영됩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식별, 차종별 차량 가액을 조회하신 후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량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며 부모님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절세 목적 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여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부모님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거나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1.69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의 월 소득 인정액이 1.580.000원이라면 원래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총 소득이 1.880.000원이 되어 월 소득 인정액이 2.700.000원인 다른 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차등 감액되어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30만 원이 아닌 약 11만 원 정도만 수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후의 삶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20년도 채 되지 않아 소진되어 노후 파산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의료비, 간병비와 같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해도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망설이게 되고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백수가 된 자녀나 이혼 후 돌아온 자녀로 인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년기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대도시의 구조에 대한 큰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천을 제외한 5곳의 광역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및 각 시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6대 광역시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인천광역시 하나뿐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303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 사이 인천의 인구는 약 12만 1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4.4%에 해당합니다. 반면 나머지 5광역시는 인구가 모두 줄었습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 폭이 컸던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구 절벽의 원인을 도시연구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부산광역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의 총인구는 2015년 약 351만 명에서 2024년 약 32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간 약 26만 명이 감소한 셈입니다. 주요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부산은 고령화와 경제 기반 약화로 인해 인구 위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부산은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져 2050년까지 약 2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은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2013년까지 약 15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이전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3년 기준 약 147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현재는 자연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27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전망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3년 인구 253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약 236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약 16만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와 함께 타 지역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합니다. 2024년 상반기 출생보다 사망이 약 1,000명 많았으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약 9,800명으로 전체 감소의 90%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대구를 떠난 인구는 약 7만 6천 명이며 이 중 청년층이 약 1만 8천 명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153만 3천 명으로 10년 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 문제는 광주도 예외가 아니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의 20대 고용률은 2018년에 54.6%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에는 약 49.5%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 감소 폭이 적은 광주광역시에서도 2021년에는 12,643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2,588명, 2020년 2,679명 등 유출 인구가 확대되는 추세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13년 이후 인구가 줄어들어 2024년 기준 약 110만 명 수준입니다. 조선업 및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컸으며 최근에도 인구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청년 인구 유출도 최근 1년간 약 2.7%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광역시는 6개 광역시 중 청년 인구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 울산광역시의 청년 인구는 약 26만 8천 명이었으며 2016년 약 31만 7천 명보다 4년 사이 약 4만 9천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재 6대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도시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울산광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울산광역시의 기반 산업인 조선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지역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 출범 이후 급격히 성장해 2024년 기준 약 45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25년 1분기 기준 약 939만 명이며 수도권 전체, 즉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약 2,6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전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22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2년 약 5,172만 명에서 2070년 약 3,7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광역시마다 감소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공통점은 출산율 하락,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수도권 및 신도시로의 이동입니다. 부산과 대구는 특히 경제와 일자리 기회 부족으로 인한 청년 이동이 두드러지며 대전은 세종 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의 집값 부담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나타났으며 신도시 개발과 도심 재개발 덕분에 2020년 일시 감소 이후에도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인구까지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입 인구가 없을 경우 도시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인구가 몰리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었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와 소비 활동 등 경제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에서까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국내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